이 부분이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부분인데, 일단은 뭐 예를 들어 관계없는 제3자한테 누가 막 아쉬워서 얘기하면 그런 거는 야 그거 다 경찰이 끝낸 거 아니야, 이런 분들이 간혹 있다고 들었거든요. 경찰이 도대체 무엇을 발표했는가? 중간수사 보고하고 나서 아무 얘기 없이 종결 처리했지 밝힌 게 한 개도 없거든요.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도 아주 사람들이 오해할 만큼만 했지 본인들이 결론 내린 건 없습니다. 중간수사 보고에 보면 뭐 정민이의 양말에 흙이 10m랑 같다라든지 누군가 들어가는 걸 뭐 낚시꾼이 있다든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는 재연까지 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. 근데 그걸 보신 분들은 머릿속에 각인이 돼서 아 그랬구나라고 끝난 줄 오해를 하는 거지,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 봤다는 게 정민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경찰도 그렇다고 한 적이 없고 방송도 그렇다고 한 적이 없는데, 그런 것들을 쭉 보여주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오해를 하게 만든 부분이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거든요. 경찰이 중간수사 보고 이후에 언론에 공개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. 그러니까 밝혀지지 않은 게 없는 게 아니라 밝혀진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왜 이렇게 피의자를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드릴 거고, 여기는 법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법적인 논리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나 여기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은 다 일반 민간인들이잖아요. 네. 일반인의 시각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국민참여재판에 나온 그런 배심원이다 라고 생각해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, 왜 제가 계속 이럴 수밖에 없는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의 전제는 여러분들께서 똑같은 전문가가 아니고 민간인의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상식적으로. 네,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경찰이 이제 수사를 종결한 이제 사안이잖아요. 근데 이렇다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아버님께서 그 방금 이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경찰에 관련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이렇게 답답하셨을까요? 그러니까 경찰한테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요거를 설명을 드리면 이걸 하나도 안 했으니까 제일 아쉬운 거니까요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지금 저게 2시 18분에 사진을 어떤 목격자분이 제보해 주신 사진이거든요. 네. 누워있는 제 아들의 비정상적인 모습이 보이고요. 앉아있는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. 저것이 2시 18분이라고 했는데 아까 일반적인 사람의 시각에서 보자고 한 이유가 내 아들이 저러고 있는데 불러낸 친구는 저러고 있다고 생각하면 저 장면부터가 정상적이지가 않거든요. 범죄 유무를 떠나서 저렇게 무관심하게 저럴 수가 있나. 어떻게 보면 친구가 그렇죠. 술에 취해가지고 예. 이제 저렇게 있는데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있거나 이런 게 휴대폰을 보고 있는 건 확실한데 저거조차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있을 거고요.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술을 먹었다고 그러면 휴대전화에 화면도 안 보이거든요. 상식적으로는. 다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피의자의 인성이 저 정도구나. 내 아들을 불러내서 저렇게 만들어 놓고 저럴 수 있는 놈이었구나. 그런 생각을 일단 할 수 있는 거였고요. 다음에 좀 중요한 아까 영상과 이어지는 녹취가 하나 있는데 아주 조금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걔가 막 달려가다가 신음소리가 막 그러면서 막 불렀어요. 그래서 제가 그거를 끌고 오자고 하고 막 제 신발 보면 아예 흙이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언덕 보셨잖아요. 그러니까 홍수가 있고 언덕이 있고 강이 있잖아요. 네, 거기 자빠졌어요. 거기 자빠져가지고 그거를 끌어올렸어요. 이거는 피의자가 사고 다음날 당연히 말짱하게 진술을 한 부분이거든요. 그러면 강비탈에 내려갔다 왔다는 거는 100% 진실인 거예요. 본인이 내려갔다 왔다 했으니까. 그런데 아까 2시 18분에 저는 사진을 보고 2시 50분까지는 목격자가 우리 정민이가 누워있는 걸 보고 본인들이 갔거든요. 그러면 강비탈에 내려간 건 당연히 2시 50분 이후일 거고요.
2시 50분 이후부터 아까 그 동영상을 봤을 때 내려가는 영상이 3시 31분에 있어요. 네. 그러면 그 영상이 피의자의 진술과 당연히 일치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저희는 없는 거죠. 그런데 저 아까 영상을 중간수습 보고하는 날 서초소에서 형사들하고 같이 봤거든요. 형사님이 쭉 있으면 아니 저거 안 이상하냐고, 내려가는 사람 누군지 라고 했을 때 그 형사 중에 한 명이 우리도 이상하죠. 그런데 그 입을 어떻게 열어요? 라고 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안심을 한 게 경찰도 저 장면이 이상하고 진술과 부합되니까 의심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. 그런데 종결할 때쯤에 다시 가서 물어봤더니 그때는 뭐라고 말이 바뀌었냐면은 저 내려가는 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어떻게 알아요? 이렇게 말이 바뀐 거예요. 한강에 만약에 저런 사람과 비슷한 짐승이 있으면 뉴스에 나올 감이거든요. 어떻게 그 장면을 보고 그런 말을 저한테 할 수가 있는지, 더 앞에는 우리도 이상하죠라고 했던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니까 말이 바뀌더라는 거죠. 그런 것들이 참 말도 되지 않지만 공식적으로는 저 영상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도 하지 않았다. 왜? 저런 영상이 언급되면 본인들이 내릴 결론에 방해가 되거든요. 결론에 부합되는 것만 일반적인 분들한테 알려드린 거죠. 그리고 결정적인 게 저 사진이 또 제보가 됐었죠. 3시 37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사진에 피의자가 찍혔는데 나중에 정민이가 넘어져서 정민이가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집에 전화하는 사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저 시간에 피의자는 집에 전화를 했다고 되어 있고 시간적으로 정확히 아까 2명이 내려갔다가 1명이 올라온 게 3시 35분이거든요. 그러고 나서 전화를 바로 했어요. 너무나 상식적으로 잘 이어지는 거죠. 무슨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집에 전화한 게 맞는데 그 전화 내용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했을 때는 정민이가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 너도 빨리 보내고 집에 들어와라 라고 통화를 했다는데 본인 집에 전화하고 바로 코앞에 있는 저희한테 전화하지 않았거든요. 정말 저 통화 내용의 진실은 녹음이 안 돼 있다면 그 부자만 알겠지만 평생 그 비밀을 안고 갈 수 있을까?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떨어지는 걸 보셨지만 강기타를 못 보셨을 거니까 강기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. 그 뒤에가 저렇게 생겼거든요. 그래서 지금 나무가 없는 조 구간만 사람들이 오르내릴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사람들이 거기서 찍히는 거예요. 올라가거나 내려오면은. 그런데 정민이 부검결과가 나왔을 때 좌열창이 있었는데 생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거든요. 생전에 발생한 좌열창은 어디서 생겼을까? 잔디밭에서 뒤로 넘어져가지고는 그런 상처가 생길 수가 없고요. 물속에 들어갔으면 생전이 아닌 거고요. 그러면 나머지는 저 돌무더기밖에 없거든요. 두 개의 부위가 전혀 어울리지 않게 각도가 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불규칙적인 돌에서밖에 생길 수가 없는데 그럼 저기를 의심을 해야 되는데 경찰은 혈흔조사도 하지 않았어요. 언론에서 시끄러우니까 뭐 쓸데없는 데는 혈흔조사했다고 발표했지만 막상 저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한 달 뒤에나 하게 됐죠. 한 달 뒤에 해서 혈흔이 남아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. 하도 답답해서 제가 직접 가서 한번 그 약품을 사다가 뿌려봤거든요. 그러면서 이렇게 파란 것들이 보이, 형광색이 보이시죠? 네. 지금 어두워서 또 돌 무더기에 스프레이로 뿌리면 저런 반응이 나오는데 저희 어떤 걸 해야 됩니까? 그러니까 저는 사건 훨씬 뒤에 했기 때문에 저거는 예를 들어 저거를 제가 채취해서 정민이 혈흔이 맞는지를 맡길 수는 없잖아요. 경찰이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민이가
최소한 좌열창이 나오고 생전에 발생됐다고 했을 때 그때 저 실험을 하고 저걸 채취해서 정민이 혈흔이 맞는지 조사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. 하고서 그 뒤로 비가 오고 강물이 차고 한참 뒤에 제가 해본 거거든요. 제가 실험했을 때 나온 저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뭐 그 뒤로 채취하지 않았으니까 저럴 수 있었는데 저도 할 수 있는 거를 경찰은 5월 초에 했었어야 되는